구급 공무원이랑 버스 기사 두 가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? 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버스 기사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, 그리고 왜 그때 이 직업을 선택했고, 또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버스 기사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버스 기사를 해볼까?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같이 일하는 또래 동료 기사들에게 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진짜 하나같이 첫 번째로 나온 대답이 급여였습니다. 급여. 물론 마을버스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시내버스를 바로 하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급여 차이는 좀 있습니다. 제 케이스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저는 오토 승용차를 제외하고 이 스틱 관련해서는 면허증 딸 때 제외하고는 아무 경력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스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 화성센터를 좀 이렇게 알게 되고 교통연수원이죠. 네. 그리고 거기를 가서 수료를 하고 이제 바로 경기도 시내버스를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받았던 급여가 대략 한 270여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뭐 누군가에게는 에이 별로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런저런 좀 일을 해왔던 저에게는 좀 정말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수도 좀 지났고 이제 그 민영제에서 공공버스를 지금 타고 있기에 현재는 한 350 이상은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급여 부분이 가장 와 닿았고, 두 번째는 이 직업이 나름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근데 이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. 가끔 뉴스에 보면 시내버스 사고 막 이런 영상들이 나오곤 하잖아요. 뭐 사고도 사고 나름이겠지만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나 아니면 피해 금액이 정말 큰 가해 사고를 냈을 때 뭐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냥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공무원이나 뭐 이런 공기업 뭐 이런 데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3년 정도를 좀 해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나름의 요령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점점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일수록 이 운전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또 더욱더 조심스럽게 다니게 되더라고요. 그런 예로 뭐 30년 이상씩 이렇게 혹은 몇십 년 이상 뭐 이렇게 무사고 하시는 선배분들이 정말 계시고 그런 걸 보면은 뭐 이것도 나름 안정적이지 않을까. 그리고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는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근무의 편안함이라고 하고 싶은데요. 저는 일반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. 이런 사무직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솔직히 어떤 고충이 있고 이제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. 또 상사의 눈치를 봐서 퇴근도 잘 못하고 또 많은 업무에 매일같이 막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 같고 또 이제 뭐 고과 점수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걸 좀 좋게 받아야 진급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주마다 아니면 월마다 뭐 잘 모르겠지만 회식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.
어쨌든 이 버스 직업은 저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. 뭐 전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없다고 해도 네, 없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제가 경험한 상태에서는 없었습니다. 물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. 저는 이 30살에 좀 안정적인 직업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운전직 공무원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그거를 이거다 하고 그거를 좀 준비를 하게 됩니다. 근데 뭐 오랜 기간 준비한 건 아니었고 정말 딱 3개월 네,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시험 날짜에 맞춰서 3개월을 준비를 하고 네, 시험을 응시를 했었는데 당연히 뭐 떨어지죠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을 기다려서 이제 시험을 볼 각오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에 1년, 대형 경력 1년을 쌓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다가 결국 이제 화성센터를 거쳐서 이제 시내버스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1년이라는 시내버스를 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네, 그런 것들로 인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. 물론 저 운전하는 것도 좋아했고 이제 성격도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 이 혼자 운전하고 막 이런 거에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중에도 버스 운전을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. 뭐 이렇다 할 직장을 아직까지 못 찾아서 혹은 찾아야 돼서 뭐 이러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운전직 공무원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경력을 좀 쌓기 위해서 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배가 좀 있으셔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하시고 이제 몸은 건강하니까 제2의 인생을 이제 좀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. 모든 분들에게 위에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이렇게 다 와닿거나 뭐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버스 운전을 직업으로 좀 생각해 보고 계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. 정말로 실제로도 제 지인들, 친구들에게도 정말 해보라고 할 정도로 권하기도 하고요. 마지막으로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블로그나 카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잘 찾아 들어가 보셔서 이제 좋은 정보들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알아보시고 네,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도 구독해 놓으신다면 제가 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